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유튜브는요, 50편 술집,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를 변호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해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의뢰인분은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술집이었습니다. 술집이었고 술집에서 발생된 강제추행 그리고 폭행 혐의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고, 경찰 수사관이 술집에 찾아와서 우리 의뢰인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 의뢰인분은 약간의 어떤 난동을 부렸고요. 내가 왜 경찰서에 연행이 돼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그러다 보니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의 집행 어떤 소환 과정에서 조금 저항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선 연행이 되셨다가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석방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현행범 체포 이후에 경찰서에 연행되신 이후에 저희 법인에 오셔서 저를 선임하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1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와 상담을 하고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이제 어떤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범죄 혐의가 강제추행 혐의였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분의 말을 들어보니 강제추행의 어떤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 의뢰인분은 지금 문제된 혐의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실제로 그 현장 상황의 목격자도 있었는데 그 목격자의 진술을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조금 불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1차 경찰 조사 전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하자는 입장으로 좀 방어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호인 등에서 이를 준비를 했고요. 1차 경찰 조사 과정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방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앞에 앉아 있고 제 의뢰인분이 옆에 있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제출한 서면을 쭉 보시더니만 조사 과정에서 그 경찰 수사관이 저한테 CCTV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당연히 CCTV를 보고 나서 어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입장 정리를 하자라는 것이 제 의뢰인분과의 저의 논의였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이 또 CCTV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다행스럽게도 저희로서는 뭐 바로 확인을 하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영상을 또 같이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그 영상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 그 CCTV의 위치가 그 식당에서의 테이블에 바로 인접한 위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 대한 어떤 위치와 그 구조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CCTV 위치는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제가 어떤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CCTV 영상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저 의뢰인분이 CCTV 영상을 딱 봤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제 의뢰인분이 저한테 당초 설명했던 내용과는 조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제가 그걸 보고 잠깐만 수사관한테 좀 저희 의뢰인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니 그 수사관이 조사실에서 이제 나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제가 제 의뢰인분과 긴급하게 회의를 했죠. 제 영상을 보니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불리하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혐의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의뢰인분도 그걸 납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방어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그 강제추행 혐의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하고 잘못했습니다. 조금 술기움에 기억이 안 났던 부분이 있어서 영상 확인 이후에 잘못한 부분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 부분인데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추진했던 이 네 번째 과정은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의뢰인분이 피의자 상태에서는
그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성범죄에서의 합의가 과연 언제 진행될 것이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것이냐?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것이냐? 법원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1심 판결 이후에 합의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우선 경찰 수사관한테 저희가 서면 제출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관이 다행히도 제가 제출한 서면 내용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서 피해자분께 우선 연락을 해 주셨고요. 이 경우는 피해자 이제 국선 변호사, 피해자를 이제 대리해주는 고소 대리인이 선임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 조사 초기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님이 직접 그 피해자분께 연락을 취했고, 그 피해자분이 조금 그래도 저희의 어떤 사죄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 편지, 그리고 저희 의뢰인분이 작성한 어떤 그런 편지글의 내용을 좀 좋게 받아들이셔서 저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하고 제 의뢰인분의 입장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결국 조금 빠른 기간 안에 합의가 될 수 있었고, 제가 고소취하 및 처벌 불원서 서류를 받고 그와 동시에 위자료를 지불하는 그런 업무 절차까지 모두 도와드려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고요. 그렇게 합의가 된 이후에 이 합의의 과정을 설명하고 어떤 반성의 취지에 있었고 왜 당초 경찰에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는지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두 번째로 정리를 해서 경찰에 제출을 했고, 경찰에서는 그 과정에서 이제 폭행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기소 범위에서 빠졌고, 이제 검찰 조사 과정만 남은 상태인데, 사실 검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그 피해 경찰과는 뭐 합의가 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리고 그와 별개로 공용물 손괴 혐의까지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어떤 경찰 조사 과정, 그리고 합의에 어떤 이르는 과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추가 변호인 의견서 세 번째를 검찰에 제출을 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 검사님께서는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기소유예 이유를 보시면은 술에 만취해서 범행에 이르렀고, 술이 깬 이후에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에게, 즉 그 식당에서의 피해자분과 경찰 수사관에게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사과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죄하고 또 사죄 편지문을 들고 사진도 찍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입증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깊이 반성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이런 등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우선은 재판 비용을 좀 감축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기소유예로 간명하게 끝났기 때문에 벌금 내지 집행유예의 전과가 아예 없어졌다는 점에서 저희 의뢰인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무런 장애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던 그러한 해결 사례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제추행, 술집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 손괴 혐의는 술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우발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행동인데요. 본인이 술기움에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못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을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제가 미리 서면을 준비해 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혐의도 인정을 했고 피해자분과의 어떤 원만한 어떤 합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 검사님께서 저희의 어떤 이런 사정을 면밀하게 잘 살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어떤 3번이나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서면을 보고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준 그런 해결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조속히 대응을 해서 처분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분이 있다면 저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어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